날씨 왜 이렇게 좋냐? 사실 일기예보에 일주일 내리 비 온다고 안 했어? 믿으십시오. 뭘 그래 여기 제가 뭐 비 안 오는 토템 갖고 왔다 그러는데 진짜 비가 안 오네, 그지? 아무튼 여기 이제 여기 글렌드로나 아마 쉐리 입문으로 제일 많이 사서 먹지 않을까? 그렇죠. 예. 지금 이제 브라운 포맨 소속이고 원래는 우리 빌리 아커 형님이 샀다가 매각했지. 근데 뭐 그 정도 밸류는 있었고, 아무튼 다시 얘기하면 어쨌든 브랜드가 꽤 센 브랜드지. 나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그 더티한 타입의 쉐리 위스키 중에서는 최고봉이라고 보고, 약간 깔끔한 타입은 맥켈란인 거고, 그지? 고인도 약간 깔끔한 타입이고, 뭐 여러 가지 쉐리 명가들이 있지만은 생각해보면 입문부터 끝판왕까지 이렇게 일관된 애들도 드물어. 뭐 가끔 이제 피트 나오고 포트 나오고 하지만 어쨌든 엔트리도 쉐리, 주력도 쉐리, 끝판왕도 쉐리야. 그러니까 팬이 많을 수밖에 없다. 뭐 뭘 먹어도 기본 이상은 다 한다. 뭐 이런 느낌이지. 어쨌든 이 드로낙을 팔았지만 어쨌든 브라운 포맨도 지금 이제 벤리악도 지금 성공적으로 좀 시장에 들어왔지. 사실 예전에 리뉴얼하기 전에는 조금 중구난방인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벤리악도 정리가 잘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글렌글라사도 이제 최근에 꽤 잘 뽑았다 그러더라고. 이제 나스가 아니라 이제 에이징으로 떴으니까. 하여튼 중요한 건 여기가 사실 뭐 투어를 하든 비서 센터를 가든 많이 멀어. 그러네요. 스페이스사이드 중심부에서 꽤 많이 멀고, 또 이 주변에 얘 말고 딴 게 없어. 그래서 여기는 진짜 작정하고 와야 되고, 스페이스사이드에서 1시간? 1시간 정도? 그래서 아마 내부 투어나 이런 건 못하겠지만은 어쨌든 이제 드로나 관련해서는 히스토리가 길고, 또 최근에 또 박스도 바뀌었잖아, 외형이랑. 그런 얘기도 좀 나중에 해보자고. 일단 비서 센터 쪽으로 와보자. 보니까 우리 이지영님이 왔던 데를 또 따라서 와버렸는데, 예. 지금 여기 이제 2011, 13년이네? 13년 올로로소, 10년 PX, 이거는 29년 올로로소. 근데 가격이 좀 무서워서 그냥 먹어만 보는 걸로. 대래 올로로소가 난 PX의 느낌 난다, 얘는. 살짝 비어있는데 맛있다. 일단 입가에 미소 때문에 맛있구나 하는 걸. 약간 그 청사과도 좀 있는데 전체적으로 포도포도하고 다네. 얘는 확실히 PX 느낌이 확 치고는. 약간 드라이 프루트의 설탕, 이제 포도청 느낌의. 근데 그 저숙성 특유의 알코올 튀는 맛이 하나도 없네. 10년짜리나 지금. 근데 그래도 난 얘가 더 취향이고, 요거는 부담스러운데 테이스팅하기. 되게 신선한 향인데, 그러니까 올드 쉐리 느낌은 아닌데 되게 신선하고 부드럽고 그냥 향긋해. 그냥 맛있네. 너도 한번 먹어봐, 이거. 정말 리뷰하기 싫은 증류. 뭐라고 해도 너무 드러나 잘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뭔 얘기를 해도 다 아는 내용이네가 될 가능성이 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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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아서 그 다음에 또 그거 아닌데 틀렸는데 굉장히 많을 거다. 늘 이제 쉐리 위스키 입문할 때 늘 추천하는 12년도 있고, 그 다음에 조금 옛날 얘기지만 한때 숙성연수 미쳤다고 15년 광풍 한번 불고 20일 불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렇죠. 또 우리 또 빌리오커 형님에서 HLBL이 누님으로 바뀐 것도 있고, 또 넌칠 논쟁도 있었고. 있고 막 그러니까 모든 화제의 중심에 드러나기 참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사실 그래. 근데 이제 오늘 해볼 얘기는 그래서 뭐 드러나게 역사니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얘기를 해볼까. 일단은 사람들이 좀 잘 안 믿는 것 중에 하나가 피트 들어있다. 사실 과거형이긴 한데 들어있었다. 96년까지 플로어 몰팅을 했을 거야. 그러니까 피트가 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옛날에는 피트가 거의 다 있었다고 보면 돼. 모든 위스키요? 거의 모든 위스키에 피트가 있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단 이제 뭐 이런 게 있지. 이제 드럼 몰팅을 하거나 플로어 몰팅을 하거나 뭐가 됐던 간에 어쨌든 몰팅에 연기를 씌워야 되잖아. 우리가 아는 그 뭐 라프로이니 뭐 이런 친구들은 이제 피트를 잔뜩 태워서 연기를 잔뜩 입히는 거지만 그런 게 아니고 석탄을 메인으로 하되 피트가 조금씩 들어갔다는 거야. 그러니까 일부가 들어가서 약간의 그 스모키한 느낌을 좀 강렬하게 주는 거 더하기. 먹어봐서 알겠지만 피트 하면 아일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러니까 피트라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있잖아. 막 우리는 그 피트 자체가 되게 특이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피트 자체가 찾아보면 스코틀랜드도 마찬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대부분 원효용 부엽토로 많이 쓴단 말이야. 원예용. 피트는 전 세계에 거의 다 있어. 다만 이제 아일라 피트가 그런 이제 바람, 해초 이런 거 영향을 받아서 좀 독특한 풍미가 나는 거고, 이런 이제 스페이사이드 지역, 하이랜드 지역에 있는 피트는 풍미가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이 드로낙을 먹고 피트 없는데 당연히 그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피트 느낌이 굉장히 적거나 없을 뿐이야. 다만 이제 그 풍미를 위해서 일부 첨가를 했다는 거고, 다만 지금은 안 한다. 그래서 이제 보면 96년 이후, 그러니까 97빈 이후로는 피트가 안 들어갔을 거다라고 추정해 볼 수 있어. 안 쓴다고 하니까. 피트 위스키 생산하긴 함. 근데 이제 자체 플로어 몰팅이 아니고 그냥 예전에 피트 위스키를 했다는 거에 대한 약간 과거의 리스펙트 같은 거로 이제 나오는 거지. 이제 브라운포맨 계열에서는 다 피트를 생산하잖아. 그때 벤약도 얘기했고 글라사도 얘기했고 드로낙도 마찬가지고 이제 피트를 사용하는 것들을 만들고 있다인 거고, 예전엔 들어갔었다.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맛에 관련돼서, 프로필에 관련돼서 어느 정도는 그 복잡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을 위해서 피트를 썼던 데가 많고, 그런 애들이 이제 소위 말해서 캐스크에 지지 않는 스피릿을 만들기 위한 장치인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신생증류소들 얘기를 할 때 이제 스피릿을 그냥 먹어도 이대로 팔아도 되겠는데 하는 스피릿이 많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런 애들이 숙성이 빨리 되는 거야. 캐스크를 잘 먹는 거예요. 그렇지.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숙성을 오래 하면 할수록 그냥 쉐리의 알코올 탄 맛, 그냥 되게 쉐리 원툴, 그러니까 뭐냐면 맛의 복잡미가 매우 떨어지게 되는 거야. 그냥 소위 말해서 캐스크에 대한 숙성 매너에 의존하고 스피릿 자체의 개성은 떨어지는. 뭐 대표적으로 이제 소주도 비슷해. 이게 그거 들어봤지? 상합식, 감합식 소주랑 똑같은 얘기인 거야. 그러니까 풍미를 죽이느냐, 풍미를 끌어올리느냐의 차이인 거거든. 그러니까 감합식으로 써서 배럴 숙성을 하면 되게 향긋하고 맛있는 저숙성임에도, 상합식으로 하면 이 누룩 냄새 나고 냄새가 아주 장난 아니거든. 이런 애들은 하루 이틀 숙성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이게 표현을 좀 쉽게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소주처럼 상합식, 강합식으로 예를 드는 거고, 소주가 꼭 그렇다는 건 아니야. 이제 그것도 그 분야도 굉장히 복잡하니까. 근데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스피릿 자체를 그냥 맑고 깨끗하게만 만들면 저숙성에 유리하느냐, 아니면 좀 캐스크 강한 애들, 쉘이나 이런 거에 지지 않는, 그러니까 둘이 붙어서 적절히 밸런스가 맞는 상태로 되느냐. 그러니까 이런 거지.
스피릿의 힘이 약하면 엄청 쉐리를 세게 넣으면 이쪽에 더 포지션이 가는 거야. 그러네요. 근데 반대로 되게 센 스피릿을 리필에다 넣잖아. 그러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야. 맛이 안정화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제 글렌드로낙은 조금 장기, 예전에 이제 플로어 몰팅을 해서 피트를 섞었던 게 이제 장기로 또 볼 수 있다 이거지. 그렇다고 지금 만드는 방식이 장기 숙성에 불리하다 이런 건 아니고, 예전에 그런 이제 맛의 복잡성이나 다양성을 위해서 했던 게 피트였다라고 보면 되는 거지. 이제 요게 하나 있고, 또 하나 얘기하고 싶었던 거는 자, 일단 옛날 보틀에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100% 쉘입니다 라고 써있어. 맞을 거야. 근데 이제 얘기해주지 않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퍼필 리필 비율이 얘기가 안 돼 있을 거고, 네. 그 특히나 이제 글렌드로낙은 싱글 캐스크여도 퍼필, 세컨필 이런 표기를 안 하기로 유명해. 그러네요. 사실 중요하진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데, 이게 뭐 어떻게 보면 마케팅 용어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좀 중요한 인포메이션일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요는 이제 표기를 안 한다는 거 하나. 두 번째는 아메리칸인지 유러피안인지 스페인식 표기도 없어. 그러니까 이게 굳이 얘기해줘야 되나 싶은 거야. 사실 그래. 왜냐면 이게 릴리즈별로 뭐 어떤 때는 올로로스를 더 많이 썼어요, 어떤 때는 아메리칸 더 많이 썼어요. 이 레시피를 굳이 공개할 필요는 없거든. 그러니까 공개하는 증명서도 있지. 근데 그 오피셜 제품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 그냥 쉐리만 써도 무방한 거고, 거기서 어떤 캐스크가 버번에서 숙성하다가 피니쉬를 한 캐스크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는 세컨필, 서드필일 수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잖아. 그러니까 되게 민감한 거야. 그러니까 아예 표기를 안 하고 싶은 거야. 왜 그러냐면 냉정하게 얘기해서 맥켈란 올로로소 쉐리 캐스크랑 맥켈란 더블 캐스크랑 누가 봐도 맥켈란 더블이 싸잖아. 그쵸. 근데 먹어보면 나 개인적으로는 무조건 쉐리 캐스크가 승 이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심지어 맥켈란은 둘 다 아메리칸 쉐리가 섞여 있어. 그러니까 맥켈란에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더블 쪽이 아메리칸 쉐리 비중이 더 높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더 높을지 아닐지는 치차하더라도 요는 이제 블렌딩을 자꾸 무시를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내가 제일 안타까웠던 거, 특히나 우리나라에는 너무 순혈주의자들이 많아. 이거 되게 발작 버튼 눌리는 것 같은데, 무조건 아메리칸 쉐리가 별로고 유러피안이 최고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 자, 싱글 캐스크여야 되고, 심지어 이게 풀 매처드여야 되고, 그쵸. 이게 유러피안이어야 되고, 조건을 막 갖다 붙여.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진 싱글 캐스크가 엄청 맛있느냐? 그거는 뭐랄까, 그냥 특히 한국 사람들이 좀 그게 심한데, 뭐든지 등급을 나누고 카테고라이즈 해놓고 위아래를 나누는 걸 너무 좋아해. 예를 들면 뭐 특정 전설적인 보틀이 있어. 예를 들면 탐주, 요번에 그거 예를 들어볼까? 탐주에 유러피안 쉐리, 아메리칸 쉐리 두 개 신캐가 한국에 나온 적이 있었어. 네, 있었어요. 유러피안 쉐리는 당일날 품절되고 아메리칸 쉐리는 한참 뒤에까지 살 수 있었어. 먹어봤냐? 뭐, 어때 넌? 저 아메리카노 맛있던데요? 아니 그러니까 뭐 딱히 우열이 없어. 그러니까 이거는 취향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네. 그 무조건 사람들이 이쪽이 밸류가 높아라고 이미 머릿속에 박혀 있는 거야. 그렇게 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얘가 아마 내 생각에 유러피안이 훨씬 맛이 없었어도 무조건 유러피안 먼저 팔렸을 거다. 그러니까 이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 주는 게 무서워지는 거야. 왜냐면 아메리칸 쉐리가 사실은 더 쓰기가 좋아. 두루두루 쓰기가 좋아. 왜냐면 단맛이 잘 나온단 말이야. 아까 유러피안 쉐리의 문제는 뭐냐면 그 장향 같은 향이 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가려야 돼. 그러니까 신캐는 그게 잘 가려진 애들이 많이 나오는 것 뿐이야. 그래서 사람들이 유러피안 신캐가 짱이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사실은 그 향이 좀 덜 나고 깊이가 있는 애들은 신캐로 나가고 대부분의 것들은 다 블렌딩으로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나도 직접 이제 해보고 있긴 한데 아메리칸 쉐리 쪽이 일단 당장 단점이 없어. 근데 이제 단점이 없다고 하기엔 단점이 뭐냐면 색깔이 옅지. 그러니까 왜냐면 이제 아메리칸 화이트 오크니까 상대적으로 좀그 갈색 타닝 부분이 좀 적게 들어가거든. 그러니까 좀 맑게 올라오니. 그래서 뭐 깊은 맛이 안 난다 뭐 어쩐다 하지만,
그러니까 요는 완성품으로서는 다 블렌딩을 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글렌드로낙도 사실 비중을 밝히고 있지 않지. 뭐가 유러피안인지 아메리칸인지 색깔만 보고 그러니까 이해는 해. 그러니까 내가 그 예전 영상에서 얘기했잖아. 그 연도수 마케팅이 중요한 건 그러니까 사실 그 연도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이 숙성이 오래됐다고 맛있는 게 아니라 예. 위스키 회사들은 이 숙성 연도에 등급을 나눠놓고 거기에 품질을 일치시키는 마케팅 작업을 했다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12년보다 15년이 맛있게 만든 거지. 그죠. 12년보다 15년이 무조건 맛있는 건 아니다. 이게 좀 표현이 애매한데, 그러니까 15년짜리 캐스크 중에서도 맛없는 게 있어. 12년에도 맛있는 게 있겠지. 그죠. 근데 회사들은 15년 타이틀을 붙이면서 여기에 조금 더 12년보다 맛있는 걸 붙임으로써 등급을 나눌 수 있게 사람들이 알아보기 쉽게 마케팅을 했다는 거야. 그게 핵심인 거지. 무조건 30년이에요. 아마 너 30년 수성한 것 중에서도 왜 이건 이런 맛이 나지? 좀 별로네. 있었을 거야. 네. 신캐도 있었을 거고. 있었습니다. 뭐 별의별 술 다 먹어보면 이게 30년인지 5년인지 모를 정도로 맛없는 데도 많았어. 맞아. 5년짜리도 야 이게 이런 맛이 나는 게 있었어. 아마 뭐 저숙성이어서 복감미가 떨어지네요. 블라인드로 줘볼까? 이게 뭐냐면 가능성은 희박해. 그러니까 5년짜리가 30년만큼의 끝내주는 맛과 복합미를 가지고 진한 쉘이 이렇게 나올 확률은 매우 희박하지. 근데 없진 않다는 거야. 반대로 30년짜리도 30년에 걸맞는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게 확률이 높은 거지. 그죠. 반드시 그런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요는 이제 내가 25년짜리 고숙성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 생각을 해봐. 단일 캐스크에서 싱글 캐스크에서 맛도 좋고 복합성도 있고 완벽한 캐스크만 모아서 25년 만들면 얼마나 좋겠니. 근데 그게 이제 물리적으로 안 돼. 물량이 안 돼. 물량이. 그러니까 25년짜리 캐스크 몇 개 있을 것이며 거기서 또 블렌딩을 해. 내가 매번 얘기하잖아. 10,000개 중에 하나 고르는 거랑 1,000개 중에 하나, 100개 중에 하나, 10개 중에 하나 다르다 그랬잖아. 다르죠. 그러니까 12년은 내가 원하는 대로 설계하기가 쉬울 거야. 원재료가 많으니까. 많으니까. 근데 25년, 30년 가면 꿀팁. 원재료가 점점 줄잖아.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니? 단점이 적고 장점이 부각되는 식으로 블렌딩을 해야지. 그럼요. 그러면 예를 대표적으로 그런 것도 많이 쓸 거야. 막 옥타브나 이런 데다가 핀시해서 색깔 입히고 막 이런 거를 엄청 많이 할 거라고. 내부적으로는. 그렇죠. 공개를 안 할 뿐이야. 이거 했다가 뭐 특히 위스키 순혈주의자들이 막 난리를 친다. 글렌드로낙도 2006년 언저리인가? 2006년? 아마 그때 페르노리카 인수됐던 적이 있었단 말이야. 페르노리카도 없었어요? 원래 페르노리카가 오래 갖고 있었어. 원래는 페르노리카가 아니라 이제 얼라이드 디스틸러스라고 그 시그램 쪽에 갖고 네. 있다가 이제 페르노리카 넘어갔는데 요는 2006년 언저리에 법원 캐스크 한 적이 있었거든. 난리도 아니었다. 드로낙은 무조건 쉘이다. 2단이다. 불태워라. 그 라메종드 위스키에 드로낙 신캐 중에 법원 캐스크 있거든. 난 겁나 맛있게 먹었는데 이제 그거를 못 견디는 사람이 있는 거야. 나의 드로낙은 이렇지 않아. 이렇지 않다는 이러면서 막. 그러니까 뭐냐면 자 레이첼 베리 누님도 마찬가지. 블렌더 입장에서는 최고의 맛을 내서 여러 가지 재료를 쓰는 게 좋은 거잖아. 근데 딱 그런 거지. 야 너 닭하고 간장하고 소금만으로 최고의 삼계탕 만들어. 딱 이러는 거야. 이제 전설의 명인은 그걸 만든 적이 있었대. 너 보러 해라 이거야. 난 명이 아닌데. 너 왜 매번 나올 때마다 맛이 그 명인 거랑 달라 이러는 거야 지금. 어떨 땐 필요했을 땐 맛소금도 쳐야 되고 후추도 쳐야 되고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거를 원천적으로 막는 거라고. 사람들이 그 순수주의적인 마인드를 접근하다 보니까. 그래놓고 이제 옛날에 그 맛이 안 나요. 그 맛은 무슨 술 써도 안 나요 여러분. 옛날 술은 착각을 하시면 안 되는 게 예를 들면 1970년대 드로나이라고 치자. 1970년도에 먹어봤어? 당시에 뽕따에서 먹어봤어? 지금 나와서 먹고 있는 것들은 병 안에서 다 산화된 애들이야. 그래서 지금도 옛날 빈티지를 먹으면 냄새가 다 비슷해. 그게 옛날 술이어서도 있을 수 있어. 근데 그 병에서 산화되면 그 맛이 날 거라는 생각 안 해봤니?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도 검증해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올드 보틀이 맛있다 오케이. 근데 내가 지금 먹고 있는 이 맛이 그때 맛이랑 다르다. 무조건 달라. 무조건 다르죠. 무조건 다르고 뭐냐면 자 21년 드로낙 21년 맛있잖아. 지금도 내 생각에 가성비가 매우 좋은 위스키 중에 하나인데 구분을 하지. 21년 넌칠, 레이첼베리, 빌리워커 그다음에 더 옛날 거 해가지고 옛날에는 그렇게 맛있었는데 요즘 다 별로야. 물론 그런 얘기도 있었지. 뭐 빌리워커 형님이 싱글 캐스크로 무지하게 팔아먹고 그 돈 쫙쫙 뽑아서 날랐다. 레이첼 누님이 봉합하느라 힘들었다. 그거 이제 뒤수습하느라 힘들었다. 뭐 틀린 말이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고 싶은 요지는 뭐냐면 21년 오피셜이라고 해서 똑같을 수가 없다. 무조건 다 바뀐다. 그리고 그때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있는 재료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만약에 본인들이 봤을 때 이제 좀 떨어진다 싶으면 생산량을 줄이거나 안 내는 한이 있더라도 안 되는 걸 억지로 불려서 퀄리티를 떨어뜨리면서까지 내진 않을 거다 이거야. 색깔이 옅어졌어요. 오케이. 근데 이게 사람들의 입맛이 바뀔 거란 생각 안 해봤나? 바뀌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국에서는 특히 한국에서는 황 캐릭터에 약간 좀 거부감 가진 사람이 많거든. 네. 익숙한 식재료가 아니기도 하고 우리가 이제 뭐 이산화황이든 황화수소든 뭐가 됐든 황 캐릭터를 싫어해. 오케이. 그 다음에 뭐 리코리스를 싫어해. 뭘 싫어해. 이런 취향이라는 게 있잖아. 취향이라는 게 국가별로도 다를 거고 그 다음에 연령별로도 다를 거야. 너랑 나랑 취향이 똑같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야. 이상하죠. 우리가 막 노포 가서 먹는 걸 좋아해요. 어떤 사람들은 너무 지저분해서 싫다 이거야. 나는 맛이 떨어지더라도 깔끔한 음식점 가서 깔끔하게 먹고 싶다. 사람의 취향이잖아. 근데 그게 옛날에는 선택지가 노포밖에 없던 시절과 지금은 일부러 노포를 찾아먹는 시절과 다르단 말이지. 어찌됐든 이게 기호식품이라는 거, 그리고 이 연구하는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야. 사람들이 원하는 취향대로 조합을 할 수 있으면 그렇게 따라가려고 한다고. 무조건. 그러니까 이게 본인들이 그거를 옛날 게 맛있고 요즘 게 열화됐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아니라고 보고. 또 하나 이제 관점을 좀 제공해주고 싶은 거는 가격이야. 가격. 뭐냐면 내가 아마 아벨라워 하면서 얘기를 했었던 것 같아. 아브나우가 옛날하고 지금하고 가격이 거의 차이가 없다고. 그 당시 발매가와 지금 발매가를 생각해보면 정말 그 물가 상승률조차도 못 따라가는 정도밖에 안 올랐어. 맞아.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 하나는 영국 경기가 개판쳐서 떨어진 것도 분명히 있어. 그러니까 그런 게 있거든. 그 뭐냐 이제 우리가 일본식이라고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한국식이라고 해야 될지 일본식이라고 해야 될지 경영 방식이 있고 이제 서구권의 경영 방식이 있어. 예를 들면 얘가 원래 100불이었어. 원자재 값이 올랐어. 그러면 이제 동양적인 경영은 뭐냐면 100불은 유지하고 내 마진을 깎아. 최대한 깎아보다가 안 되면 그때 올려. 그죠. 그리고 영미권은 어떻게 하냐면 100불 되게끔 원가를 낮춰. 품질이 떨어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낮춰도 안 되면 그때 올려. 그러니까 올리는 과정 자체는 비슷한데 원가가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있어서 글론드로낙 12를 놓고 보면 품질이 떨어졌을 수는 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자, 그 당시에 글렌드로낙 12의 위상과 지금의 위상은 다르다는 거야. 다르죠. 옛날에 생각을 해봐라. 너 안 와닿을 수는 있는데 나도 사실 와닿을 세대는 아니거든. 와닿을 세대는 아닌데 옛날에 시바스리가 12년이면 고급술이었어. 애초에 연도수 표기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고급술이던 시절이었다고. 12년이면 그냥 고급이었다. 고급이었어. 그러니까 지금은 스탠다드 취급을 받거든. 옛날에는 프리미엄 스타트 취급을 받았다고. 12년이. 그러니까 당연히 3년짜리를 먹는 거였고. 봐, 패스포트 같은 거 네. 고급 양주였다니까. 그 당시 출고가가 8,000원이었나 800원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옛날에는 양주 자체가 비싸.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급격하게 경제 성장을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서구권이라고 이렇게 고급술 이렇게 펑펑 마시던 시절이 그런 시절은 없었어. 다들 5년, 12년 그 사이에서 먹었지. 예를 들어줄까? 보모, 블랙 보모 발매가가 얼마인지 아니? $1,000 이러지 않았어요? 200파운드? 투자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 뭐냐면 가격이 이렇게 급격히 오른 건 최근이고 사실상 옛날이나 지금은 그 당시에도 블랙 보모 비싸다고 안 먹는다 그랬어.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봐. 지금 생각해보면 200파운드야 그러면 나 같으면 바로 영국 가는 티켓 끊고 바로 오픈런 간다. 가야지. 그지? 근데 그 당시엔 비싸다 그랬다고. 뭐 멀리 갈 것도 없어. 맥켈란 에디션 넘버원 당시에 10만원 초반. 그 당시에 10만원 초반에도 맛없다고 안 먹는다 그랬다고. 하이볼 타 먹어야 되나요? 이런 소리 하던 시절이야. 그러니까 그 제품은 그대로 있는데 그걸 보는 관점이 시대마다 계속 바뀐다고. 아까 얘기한 글렌드로낙 12가 옛날엔 맛있었어요. 아니 옛날에는 이게 고급술이었어요. 지금 이 고급술 취급해주냐? 안 해주잖아. 엔트리 취급해주잖아. 엔트리 취급을 받는데. 그러니까 그게 막 지금 10이랑 옛날 10이랑 같은 관점에서 볼 수도 없을 뿐더러 또 아까 얘기한 세대별로 그 다음에 상황별로 국가별로 입맛도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계속 노력하면서 이제 취향을 맞춰가는데 사람들이 옛날에 더 맛있었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게 분명히 맛있었을 거야. 근데 그게
지금 술을 폄하해야 될 이유는 아니다. 변한 거지 맛없어진 게 아니잖아요. 맛없어졌을 수도 있지. 아까 얘기했듯이 원가가 내려갔고 지금 얘 위치가 내려갔잖아. 그러니까 옛날 12는 한 18, 20일 정도의 위치였겠지. 그러니까 옛날에 10만 원이었던 술이야. 근데 옛날에는 직장인 월급이 100이 안 되던 시절부터 10만 원이었다고. 그러니까 그걸 고려를 해야지. 원자재 값도 올랐잖아. 근데 아까 물가 상승률도 반영 못 한다니까 위스키들은. 우리는 막 야마자키 12년이 4,000엔, 8,000엔이던 시절이 좋았어요. 맞긴 하지. 맞죠. 나도 좋지. 좋죠.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일본만큼 물가가 안 오르는 나라가 없잖아. 일본만 안 오르죠 진짜. 그러니까 일본에서 4,000엔, 그러니까 야마자키 12 4,000엔이 몇 년을 유지했을 것 같냐. 그러니까 위스키도 그래. 그러니까 이게 좀 웃긴 게 세금하고도 연관이 있다. 그 해외는 알코올 양에 세금 붙잖아. 네. 근데 그 알코올에 붙는 세금이 물가 상승률만큼 연동해서 오르진 않아.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주세가 거의 일정하다가 가끔 이렇게 오르거든. 네.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를 이야기하는 거냐면 술값이 계속 싸진다. 상대적으로. 왜냐면 원가는 올라가서 내가 가격을 올려도 세금이 덩달아서 안 뛰기 때문에 다른 제품만큼 물가가 안 올라. 그러네.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실질적으로 떨어지는 거지. 제품의 특수성을 좀 이해를 하셔라. 내가 드로낙 얘기하다가 좀 옆으로 많이 했는데 일부러 셌어. 뭐 드로낙 옛날 보틀 맛이 어쩌고 뭐 그랜저가 어쩌고 신캐가 어쩌고 얘기해봐야 여러분들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찾으면 다 나와. 그러니까 나도 그 드로낙을 맛있게는 먹었지만 미친듯이 모으고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 봐. 오늘 갖고 나온 술 봐. 나 이거 한 병밖에 없고 이것도 옛날에 산 거야. 끼케야 이거 리뷰한다고 사는 이거밖에 없다고. 다 그냥 먹고 뭐 그냥 맛있네 그러고 넘어간 사람이라서 딱히 할 말이 없기도 합니다. 딱히 감동적이진 않았거든 나한테 드로낙이. 대신 증류소는 가볼만 하다. 아 증류선 가볼만하다. 아무튼 오늘 얘기를 이제 종합을 하자면 드로낙 옛날 9, 6년 이전 것들은 피트가 들어가 있어서 장기 숙성에 매우 맛있는 위스키들이 많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90년 이후라고 해서 맛이 없느냐 그건 아니야. 이거는 이제 증류 방식도 바뀌었고 왜냐면 플로 몰팅은 하다가 그만뒀잖아. 근데 그 증류 방식 그대로 쓸 리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든 그 향조 구성이나 맛 구성은 비슷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피트가 들어있음으로 인해서 조금 더 복잡성을 주고 무겁고 헤비한 쉐리에 지지 않는 원액이 됐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깔 옅어지고 했다고 해서 옛날 보틀이 무조건 맛있다 이거 아니고 좀 진지하게 무시하지 말고 블라인드로라도 먹어보고 다시 한번 평가해봤으면 좋겠다. 옛날 보틀이 더 맛있는 거 오케이. 근데 지금 게 맛이 없다랑은 다른 얘기다. 라는 얘기를 해주고 싶었던 거지. 사실 이제 벤리악도 했고 글라사도 했기 때문에 역사 비슷해. 그거 두 편 보시면 돼요 여러분. 얘네도 특별히 다를 게 없어. 넘어간 경우 다 똑같거든. 그쵸. 묶여서 넘어갔어. 따지고 보면 다 똑같거든. 물론 이제 진짜 옛날 막 60년대 이전은 좀 다르긴 한데 방향이. 근데 뭐 조신하게 끝내고 싶습니다. 나 이거 무슨 욕을 먹을지 모르겠다. 근데 이건 해야 돼. 진짜 농담이 아니고 너무 유러피안 노래를 불러서 내가 장담하는데 차라리 스페니쉬 쉐리라고 하면 오케이. 여러분들 유러피안 쉐리 지금 남 못 쓰는지 아세요? 옛날에는 그냥 유러피안이라 그러면 뭐 대충 프랑스, 뭐 독일, 뭐 스페인, 포르투갈 이런 거 다 통칭해 썼는데 지금 헝가리아, 러시아, 그다음 북유럽 이런 쪽 많이 쓴단 말이야. 싼 걸로 계속 바뀐다. 아니 싼 것도 싼 건데 나무가 없어. 그 단가 맞출 나무도 없고 하니까 계속 이제 아까 얘기했잖아. 물가를 못 올리면 원가를 낮춘다고. 그러니까 점점 유러피안 쉐리 자체가 뭐 쉐리 원액도 원액이고 나무 자체도 다 이제 아무 유럽에서 소싱해서 쓰기 때문에 옛날에 그 좋던 시절 뭐 그게 좋았는지도 나는 의문이지만 하여튼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좋던 시절 유러피안 쉐리도 아니다. 이젠 아니다. 아니다. 차라리 프렌치, 포르투갈, 뭐 스페니시 해갖고 국가명 써있는 거를 이제 선호하겠다 그러면 오케이. 근데 그렇게 표현 안 하잖아. 그러니까 증류소 만든 입장에서도 아니 저렴하게 유러피안 쓰면 사람들이 좋아해 주는데 굳이 내가 비싼 스페니시 사서 스페니시 표기하는 것보다 유러피안이라고 하는 게 효용 가치가 더 높지. 얼마나 좋아. 막 나 그 생각 한다니까. 아메리칸 쉐리에다가 그 하다가 리레킹 유러피안으로 해도 유러피안 쉐리야. 사이즈가 중요하지 그 나무 재질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 여러분들은 몰라요 이거. 나도 몰라. 그러니까 라벨에 있는 정보는 정확한 거야. 정확한 건데 그 비하인드까지 정확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쉐리 캐스크 메처드라고 썼잖아. 풀리잖아. 그러니까 풀도 아니야. 그러네. 풀리야. 확정이 안 되네. 그러니까 풀리 메처드인 유러피안 쉐리 캐스크 하면
대부분의 캐스크는 유러피안에서 했습니다. 가득 채웠어요. 근데 일부는 아닐 수도 있어잖아. 그 일부가 90일 일부가 돼서 하나가 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는 뭐냐면 대부분 믿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너무 이제 막 테크니컬하게 딱딱딱 알려고 하면 생각보다 실망할 수 있다는 거야. 요는 사람들이 맛을 구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지. 이게 어떻게든 여러분들을 속여가지고 하겠다는 게 아니야. 왜냐면 아메리칸 쉐리를 되게 맛있게 만들어도 인정 못 받아요. 여러분들이 싫어하잖아. 까고 들어가는데 어떻게 맛있겠냐고. 그러니까 그런 거가 우리는 조금 더 편견 없이 마셔볼 필요는 있다. 물론 이제 이것저것 마셔보고 나는 아메리칸 쉐리가 안 맞아. 오케이. 그러니까 그렇게 찾는 거랑은 다른 얘기야. 근데 이제 덮어놓고 마시지도 않고 아메리칸 쉐리네 버려 이러진 말아달라. 술은 만든 사람이 무슨 의도로 만들었는지를 이제 파악해가면서 먹는 것도 매우 즐거운 일이다. 드로낙 맛있다. 결론 끝. 질문 좀 해야 됩니다. 질문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오케이. 오 갑자기? 듣다 보니까 계속 생기는 질문들인데 하나는 이제 드론하기 폐쇄됐던 적이 꽤 있었잖아요. 이제 그때 이제 전후로 뭐 바뀌었던 차이점이 좀 있나요? 생산할 때? 알고 계신 거예요? 네. 사실 드론하기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없어. 근데 이제 아까 이제 플로어 몰팅을 멈추고 그다음에 그런 이제 생산 방식이 짜잘하게는 바뀌었을지언정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바뀐 건 없어. 되게 옛날 스타일 거의 그대로. 그 아마 증류 착화 방식이 좀 디젤로 지금은 쓰는데 옛날에는 이제 석탄 가열식으로 썼고 뭐 이런 것들은 있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근히 증류기에 가열 방식도 은근히 영향이 있거든. 네. 왜 우리 대표적으로 이런 거지. 표현을 이게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중국집 가서 볶음밥 먹는데 가스불 센 걸로 직화로 하는 거랑 그다음에 인덕션으로 하는 거랑 다르듯이 어차피 열을 낸다는 점에서는 똑같지만 그러니까 그 직화 방식이 조금 더 스피릿의 힘을 좀 배열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다고는 하는데 어쨌든 그런 것들은 바뀌었다. 짜잘한 부분이 없겠군요. 근데 그것도 폐쇄됐을 때 싹 바뀐 게 아니라 이제 점진적으로 다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이제 드론하기 최근에도 코로나 때문에 문 닫았었던 적이 있어요. 그럼 그때 이후에 나온 캐스크는 안 돌아다니나요? 팔 이유가 없잖아. 뭐 급급하니까 뭐 브라운포맨이? 그렇고. 근데 몇 년을 쉬었으면은 채우려고 또 판매를 막 이것저것 하려고 하지 않았을까요? 거의 못 본 것 같아. 뉴메이크 나온 거 한두 번 본 것 같고 독병으로. 복병 아마 옛날에 한번 먹어봤던 기억이 나고 몇몇 독병 업자에서 파는 적이 있지. 뭐 하트브러스라던가 10년짜리 본 적이 있긴 하지. 복병도 진짜 잘 없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제가 위스키 베이스 검색하면 글렌도로낙이 1700개가 있거든. 네. 그 중에서 독병 200개밖에 안 돼. 전체 역사를 통틀어서 그러니까 진짜 안 나오나 보네요. 안 나오지 잘. 그러니까 애초에 생산량이 100만 리터밖에 안 되는데 뭐. 그러니까 내가 얘기했잖아. 100만 리터면 싱글 몰트는 절대 작은 게 아니야. 블렌딩이 없으니까. 블렌딩이 없어. 원래 옛날에는 티처스에 들어갔고 시바스리가에도 들어갔어. 베르노리 갈 때. 근데 이제 대부분 지금은 다 싱글 몰트로 나오기 때문에 130만 리터면 싱글 몰트는 절대 작은 숫자가 아니다. 물론 이제 글렌피딕이나 근데 글렌피딕도 그란츠 같은 데 들어간 데가 무지막지하게 많으니까 그게 되는 거지. 글렌그란트가 진짜 많았던 거네요. 300 정도 됐잖아요. 또 독병이 왜 이렇게 안 보일까 뭐 이런 질문이었는데 어떻게 보니까 두 개 합쳐져서 보이는 게 더 이상한 거지 사실. 얘도 인맥이 있으면 구할 수 있는 애인가요 근데? 몰라 트라이 안 해봤어. 트라이를 그러니까 해도? 들어가 있니라고 물어보면 다 웃어. 그 정도예요? 네가 아직 모르는구나 이래서. 약간 2년 전에 리코샵 들어가서 스프링뱅크 있어요 물어보는 느낌이군요. 뭐 연되면 구할 수 있겠지. 글렌고인도 어떻게 구했는데 뭐 기회가.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럼 질문은 다 됐습니다. 알았어. 끝.